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매우 중요한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부산에 있는 도시 고속화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 2차로 차로 변경해서 쭉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이 터널 지나면서 두 개 차로가 다시 합쳐지는 곳이랍니다. 불박차 2차로로 가고 있는데요. 4차로에서 오던 차가 대가스대로 그냥 와갖고 불박차 앞으로 들어오려다가 그걸 보고 불박차는 급히 핸들 뛰면서 중앙분리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고 다시 튕겨 나오는 그 순간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들어오는 그 차량은 부딪히지 않았어요. 겨우 피했어요. 비접촉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저기 상대차 들어올 때 빵 핸들 트는 순간에 바로 저기에 고속도로에 서울 방향, 부산 방향 이렇게 커다랗게 글자로 써있는 안내판, 그 안내판 기둥 바로 옆에 손을 흔드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쪽 약 한 50m 앞에 차가 고장나서 차를 1차로에 바짝 중앙분리 쪽에 붙이고 그리고 뒤에서 차들한테 수신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피하면서 그 사람이랑 부딪혔어요. 그래서 크게 다쳐갖고 사경을 헤매고 있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 측은 내가 사고 낸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차로 변경을 급하게 했을 뿐이에요. 이번 사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렇다 그러면 사람이 크게 다친 거 불박차 운전자가 책임져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한 게 잘못일까요? 상대차가 갑자기 들어올 때 4차로에서 2차로까지 대각선으로 들어올 때 앞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 뒤쪽에서 들어오면 그걸 피할 수 있습니까? 미리 안 보이죠. 그리고 들어오는 순간에 못 피하죠. 부딪혔으면 100대 0입니다. 근데 겨우 피했어요. 겨우 피한 것이 나의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딪혔을 때 100대 0이면 겨우 피하다 일어난 사고도 100대 0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내 차에 사람이 부딪혀서 크게 다쳤지만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는 갑자기 대각선으로 들어온 차에 도구로서 쓰였을 뿐입니다. 그 차가 나를 집어 던진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어떤 힘센 사람이 나를 붙잡아서 쭉 던진 거예요. 던져갖고 내가 그 사람이랑 부딪힌 거예요. 던짐을 당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죠. 따라서 불박차 운전자는 긴급 피난입니다. 갑자기 달려오는 차, 내가 살기 위해서 핸들 튼 거. 그런데 거기 사람 있는 걸 내가 못 봤죠. 나중에 보니까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나에겐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대각선으로 칼치기 들어오려고 했던 그 차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사든 형사든. 한편 그 차는 그냥 도망갔습니다. 사고 나는 거 보고서도 그냥 갔어요. 나중에 잡았어요. 그 차는 비접촉 뺑소니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처벌 무겁게 받아야 되겠죠? 대각선으로 들어온 것도 잘못이고 사고 났는데 구조시 하나 그냥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부딪히지 않았어도 나 때문에 사고 난 걸 알면은 바로 차를 세웠어야죠. 한편 이번 사고에 있어서 고속도로 달리다가 자동차 전용도로 달리다가 내 차가 고장나거나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신속하게 갓길로 빼야 됩니다. 하지만 내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둘러가지 않는다. 그럴 때는 비상등 켜고 그리고 뒤쪽에 안전삼각대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안전삼각대 설치하러 가다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비상등 켜고 따라서 낮에는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어놓고 그리고 그 앞에 서 있으면은 지금처럼 사고 날 수 있습니다. 하필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제일 안전한 쪽에 서 있다 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빨리 탈출해야 돼요. 신속하게 갓길 쪽으로 탈출해서 거기서 112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112, 119로. 그래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지. 내가 앞으로 수시로 하는 거 이거 잘 보이지도 않고요. 내가 죽으면은 두 번째 사고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대각선으로 칼치기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차 근처에 있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2, 3, 4, 5차로의 넓은 길입니다. 2차로를 잘 가고 있었는데요. 2차로 앞에 가던 차가 깜빡이 켜고 1차로 좌회전차로 빠져요. 그래서 쭉 가려고 하는데 앞차가 갑자기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앞차의 안전거리 유지되고 있죠. 앞에 차가 왼쪽 깜빡이 켜고 나갑니다. 나가던 차가 갑자기 아이고 이번 사고에 대해 불박차 운전 나가는 차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운전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주장하고 상대차는 내가 다 나갔던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뭐 반 조금 더 나갔는데 뒷차가 안전거리 유지했어야죠. 전방주시 태만이고 안전거리 미약보 뒷차가 잘못이에요. 서로 싸웁니다. 양쪽 보험사에서 이건 어렵다. 경찰서 가보자.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에서 어느 차를 가해 차량으로 봤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앞차를 가해 차량으로 봤다. 손 드신 분, 뒷차를 가해 차량으로 봤다. 절반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뒷차를 가해 차량으로 봤습니다. 그 이유는 앞차가 다 빠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2차로의 일부를 물고 있다. 2차로의 일부를 물고 있으면은 그럼 내 앞차에 대해서 조심했어야지. 안전거리를 확보했어야지. 그러지 못했으니까 뒷차가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저건 특이하잖아. 깜빡이까지 켜고. 자, 그렇다면 상대차가 어떤 상황에서 들어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에 잘 가는 차가 깜빡이 켜죠. 깜빡 하면서 마지막에 꺾을 때 그때도 왼쪽 깜빡이가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박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앞차가 왼쪽 깜빡이 켜고 나가는구나. 좌회전차로 나가는구나. 다 나가는 거 생각하고 나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쭉 가는데 갑자기 되돌아오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저런 상황에서 앞차가 완전히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나요? 앞차가 나가고 있잖아요. 깜빡이 치고 깜빡 하면서 들어오면은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실선에서 물론 이 사건에서 실선이냐 점선이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가던 차라는 거죠. 어중간하게 차선을 물고 가던 차 같으면 저 차가 왜 저래? 좀 이상하네 하겠지만 깜빡이를 켜고 방향시등 켜고 왼쪽으로 나가던 차, 그 사람 나가는 차예요. 정상적으로. 이제 곧 다 나가겠지 하고 쭉 가려고 그러는데 되돌아오면서 그것도 되돌아올 때 쭉 빠져주면 괜찮은데 되돌아오면서 갑자기 멈추다시피 합니다. 게다가 이곳은 신호등이 있습니다. 차량 진행 신호예요. 차량 진행 신호는 쭉 빠져줘야 되죠. 이런 곳에서 앞에 잘 가는 차가 이유 없이 턱 멈추면은 예전에는 앞차 30%로 봤어요. 뒤차 70%. 지금은 이제 앞차 잘못을 40% 또는 그 위쪽으로까지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같은 차로에 있을 때도. 근데 지금은 빠졌던 차가 들어오면서 턱 멈추면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멈춘 것보다 훨씬 더 잘못이죠. 경찰의 판단은 형식적으로만 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차로의 일부가 남아있다. 그러면 앞뒤 관계다. 앞뒤 관계에서는 뒷차가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나가는 차잖아요. 저 정도 상황이면 나갈 거로 생각되지 거기서 다시 되돌아오면서 더 멈출 것을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앞차가 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뒷차에겐 잘못이 없을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경찰이 앞차를 피해 차량, 뒷차를 가해 차량 했으니까 뒷차가 더 잘못했다. 불박차 60, 앞차 40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저는 반대로 보고 싶습니다. 나가는 차가 왜 들어와서 갑자기 멈춥니까? 일부러 골탕먹이로 작정한 것도 아니고. 누가 더 잘못했느냐, 누가 가해 차량이냐, 이것은 골탕 먹인 쪽이 가해 차량이 돼야 되고요. 골탕 먹은 쪽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불박차 골탕 먹은 거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불박차에겐 잘못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박차에게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대차가 나가겠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나갈 때까지, 상대차가 차선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줬더라면 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려고 했던 그 아쉬움. 얼마로 볼 수 있을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불박차에게 30 또는 20으로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가려다가 갑자기 되돌아오면서 멈춘 상대차 잘못을 70, 불박차 잘못을 30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봤는데요. 여기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하는 겁니다. 가해 차량, 피해 차량 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차로로 정상으로 잘 가고 있는데 1차로 차가 갑자기 달려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차가 달려들 때 으악 하면서 그 차랑 부딪히겠습니까? 아니면 핸들을 트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핸들을 틀지 않을까요? 핸들 틀다가 그 차량은 부딪히지 않고 옆에 인도 턱이랑 부딪힌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잘 가고 있습니다. 앞차랑 여의도로 가고 있는데 앞차 천천히 가네요. 2차로 차로 변경해서 가는 순간 아이고 1차로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바로 옆에 있는 불박차를 못 보고 사각지대라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쑥 들어올 때 급히 핸들 틀다가 부러운 상대차랑은 부딪히지 않았는데요. 인도 턱이랑 부딪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는 아니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요. 깜빡이도 안 켜고. 내가 안 피했으면 부딪힐 뻔했잖아요. 부딪힐 뻔한 거 겨우 피했으니까 이번 사고는 100% 책임지세요. 그랬더니 상대편 쪽에서는 나랑 부딪히지도 않는데 왜 100%예요. 제가 끼어드는 거 잘못했어요. 제가 원인 제공 잘못했어요. 하지만 비접촉 사고는 60대 40이에요. 다만 제가 깜빡이 안 켰으니까 70대 30까지는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사고를 70대 30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끼어든 차 피했더니 70대 30이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제가 안 피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안 피하고 들이받았으면 안 피했으면 100대 0 인정해드립니다. 과연 피한 게 잘못일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상대편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거 피하지 않고 들이받았으면 100대 0인데 피한 게 잘못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딪혔으면 차 2대가 다 망가지잖아요. 피하는 바람에 나 혼자 망가졌잖아요. 내가 살신성이 냈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죠.
오히려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피한 게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옆에 손자 손녀들 이제 유치원 다니는 그 꼬맹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자, 피한 게 잘못이야? 아이고, 오히려 피한 게 잘한 거 아닙니까? 거의 착한 일 했네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지금 직접 물어보세요, 지금요. 보험사들이 하는 얘기, 늘 하는 얘기. 비접촉 사고는 60대 40에 시작된다. 깜빡이 안 켰기 때문에 70대 30이다. 이거는 아주 먼 옛날 옛적에 구석기 시대 얘기입니다. 블랙박스 없을 때 내가 들어갈 때 좀 여유 있게 좀 양보 좀 해주지. 거기 갖다 팍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에이, 그러다 너무 갑자기 오다가 샥 너무나 세게 핸들을 켰잖아요. 좀 운전을 좀 여유 있게 하시죠. 과잉 대응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언제요?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에휴, 제가 언제 갑자기 들어갔어요? 운전은 항상 앞을 보고 옆을 보고 항상 조심해야죠.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갑자기 틀면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슬 잡았으면은 그러면은 사고 안 났을 텐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그냥 급히 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났으니까 그건 선생님 잘못이에요. 이건 옛날에 그랬습니다. 블랙박스 보면은 갑자기 들어오는 거 보이잖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슬쩍 잡아 어떻게 슬쩍 잡아요? 브레이크를 끽 잡더라도 못 피한 사고잖아요. 부딪혔을 사고 피한 거 그게 잘못은 아니죠. 이제는 블랙박스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딪혔을 때 100대 0이면은 겨우 피한 것도 역시 100대 0이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아직까지도 그런 판례 있으면 가져와 판결 내놔. 판결없지. 그래서 60대 40, 70대 30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부딪힐 걸 겨우 피할 때 그때는 100대 0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보시죠.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차로 잘 가고 있는데요. 1차로 차 갑자기 들어오고 그 차 피하다가 그러다가 신호기로 부딪힌 사고입니다. 자, 이번 사고 똑같죠? 오히려 제주도 사고는 마지막에 깜빡이라도 켜긴 켰어요. 그러나 깜빡이는 미리 켜지 않으면 안 킨 거나 똑같습니다. 두 사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전혀 없어요.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상대차가 갑자기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차가 들어올 때 도저히 피할 수 없는데 겨우 피한 거 그것이 잘못일 수 없다라는 취지의 100대 0으로 판결됐습니다. 결국 바로 옆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거 그 차를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겨우 피하다가 내가 인도턱이랑 부딪히든 내가 신호등이랑 부딪히든 그럴 때는 역시 100대 0이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비접촉 사고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딪혔을 때 100대 0이면 겨우 피한 것도 100대 0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걸 겨우 피해서 인도턱을 들이받았어요. 이번 사고 당연히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 위반하고 불법 유턴하고 어느 게 더 나쁠까요? 둘이 똑같아. 둘이 똑같을 수도 있고요. 어느 한쪽이 조금 더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인터 깜빡 켜고요. 유턴할 겁니다.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있어서 유턴하는데 아이쿠 저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해서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들 사이를 뚫고 왔습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앞에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건너니까 아무도 없겠지 생각하면서 조금 더 가서 유턴 구역선 흰색 점선에서 돌아야 되는데 그 전에 중앙선을 물고 돌았어요. 이번 사고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이번 사고는 서로 상대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가 잘못이야. 거기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건너는데 거기를 뚫고 오는 게 말이 나대. 오토바이는 아니 저 신호 위반아 아까 지났잖아요. 거기 횡단보도 지나온 다음에 저는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거예요. 저 신호 위반한 거 거기 저 벌 좀 먹고 범칙금 받을게요. 그때 제가 직진하는데 아저씨가 와서 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투차가 더 잘못이죠. 서로 상대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제일 좋은 거는 50대 50 하면 좋죠. 한쪽은 중앙선 넘어서 불법 유턴, 한쪽은 신호위반. 50대 50. 그런데 한쪽 신호위반했고요. 한쪽은 중앙선 넘어서 유턴했고. 그럼 그거는 반반 치자고요. 그럼 그것은 신호위반도 빼고 불법 유턴도 빼고 정상적인 유턴과 정상적인 직진 사고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유턴할 수 있는 곳이에요. 유턴할 수 있는 곳에서 유턴하다가 저쪽에 직진한 차랑 부딪혔어요. 누가 더 잘못인가요? 직진 대 좌회전일 때는 직진이 우선이죠. 유턴은 좌회전을 2번 하는 겁니다. 한 번 돌고 또 한 번 돌고. 그게 유턴이죠. 그걸 부드럽게 도는 유턴입니다. 그렇다면 직진 대 유턴일 때는 유턴차가 더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직진할 때는 앞에만 보면 되지만 이제 유턴하기 위해서는 왼쪽을 봐야 돼요. 왼쪽을 보고 앞을 보던 것이 눈이 이렇게 해서 뭐가 있으면은 돌려고 하다가 돌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불박차는 앞에 횡단보도에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겠지 생각하면서 미리 트는 겁니다. 항상 방향을 바꿀 때는 아무것도 없겠지 하면 안 돼요. 미지의 세계예요. 나는 앞을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왼쪽으로 틀어서 돌 거예요. 그럼 여기는 내가 모르는 곳입니다. 안 봤던 곳입니다. 안 봤던 곳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죠. 아무리 좌회전 신호를 하더라도 그냥 무턱대고 탁 풀다가 어떤 차가 거기 잠깐 고장나거나 사고나 서 있는 내가 들이봐도 누가 더 잘못인가요? 못 보고 들이받은 차가 더 잘못이죠. 신호만 보면 안 됩니다. 유턴 가능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틀기 전에는 봤어야 돼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유턴차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진차, 직진한 오토바이, 그 오토바이가 없을 줄 알았죠.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를 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가 나올 것을 예상을 못했죠. 자동차 같으면 커서 저기 차가 오네. 저 차 내가 저 차에 신경 쓰면서 천천히 돌아야지. 근데 오토바이 조금 해갖고 조금 전에 볼 때는 보행자들이랑 비슷해 보였어요. 근데 그게 앞으로 나온 겁니다. 오토바이 신호위반이 아까 지나간 게 아니라 신호위반에서 금방 이어졌습니다. 신호위반은 이미 끝났다라고 하려면 이미 횡단보도를 지나서 한 100m 정도 지나갔다 그러면 그럼 끝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서울하는 상황 보시면 횡단보도 지나서 불과 한 20m 될까요? 이 정도는 아직까지 그 신호의 영향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택시가 횡단보도에 보행자 실는데 이를 무시하고 신호변에 달려왔어요. 달려오다가 횡단보도에서 약 70m 떨어진 곳에서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한 오토바이랑 부딪혔을 때 그때 택시에게도 10% 잘못이 있다라고 판결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춰본다 그러면 지금은 횡단보도에서 불과 20m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한 것이 이번 사고의 하나의 원인이 됐죠. 불박차가 유턴 구역선까지 가지 않고 미리 중앙선을 틀고 그리고 앞을 보지 않고 튼 거 그것은 잘못이지만 거기에 잊지 말았을 때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해서 온 거 그것도 상당한 잘못입니다. 불박차가 조금 더 잘못했지만 오토바이에게도 적어도 30% 정도의 잘못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사고에서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 운전자 헬멧 안전모 벗겨졌네. 안전모는 똑바로 써야지. 저것도 잘못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안전모를 안 썼거나 안전모가 벗겨진 거 그것은 사고 자체의 과실 비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모를 안 썼거나 벗겨져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면 안전벨트 매지 않았을 때 10% 인정되는 것과 똑같이 오토바이 과실에 안전모에 관련된 과실 10%가 더 플러스 될 뿐입니다. 불박차가 왼쪽을 살피지 못하고 중앙선을 물고 들어온 거 그것이 조금 더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잘못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는 전체적으로 불법 유턴 불박차 70,
신호위반 오토바이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좁은 길 이면도로에서 넓은 길 왕복 6차로 도로로 우회전할 때 직진한 차들에게 방해되면 안 되죠. 직진차 없을 때 조심해서 우회전해야 됩니다. 불박차가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차와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천천히 우회전하지요. 그런데 꽝! 분명히 차가 없었는데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천천히 우회전 3차로 비어있죠. 그런데 꽝! 상대차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2차로로 달려오던 차가 갑자기 진로 변경하면서 안전지대를 침범해서 들어와서 불박차보다 먼저 가려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 처음에는 상대측이요. 상대차는 아니 나는 큰 길을 직진하고 있었는데 좁은 길에서 우회전한 차가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회전한 불박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예요? 거기 안전지대 있잖아요. 안전지대 있는데 거길 침범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랬나요? 아, 내가 안전지대에 침범하면 안 됐는데. 그래도 그렇죠. 우회전한 차에도 30%의 잘못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좁은 길에서 우회전한 차가 넓은 길에서 직진한 차에게 양보해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아시죠? 1, 2, 3차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3차로에 차 없으면 우회전하죠. 우회전은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천천히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 3차로 중에 3차로 들어가는 거죠. 만일 내가 2차로나 1차로 가고 싶더라도 3차로로 우회전한 다음에 왼쪽 깜빡 켜고 쭉 가면서 한 칸씩 들어가야 됩니다. 불박차 3차로 처음 우회전했습니다. 그런데 3차로가 비어 있었는데 2차로 달리던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쑥 들어오면 그때는 우회전 차량이 잘못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직진차 우선이라 하더라도 직진차도 차로를 지켜야죠. 차로를 지켜서 2차로, 3차로 빠지려고 그러면 그때는 오른쪽 깜빡 켜고 조심해서 앞쪽을 살피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요. 2차로 차가 3차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안전지대, 황색 안전지대.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안전지대는 안전한 곳이다. 그러니까 들어가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안전지대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안전지대에 들어갔다 사고 나면 왜 들어가지 말라는 데 들어갔느냐? 왜 지시를 위반했느냐? 왜 말을 안 들었느냐? 12대 예외 사유 중에 하나인 지시 위반 사고에 해당됩니다. 신호 위반, 지시 위반 항상 같이 다녀요. 신호 위반 또는 지시 위반. 안전지대에 들어갔다가 그것 때문에 사고 났으면 상대편은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사고 상대차가 안전지대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요. 거길 들어왔어요. 들어가지 말라는 데를. 불박차 운전자는 안심하고 가죠. 안전지대가 막아주고 있어요. 안전지대는 바리케이트예요. 바리케이트가 막아주니까 안심하고 들어가는데 거기를 쑥 치고 들어오면은 불박차 운전자 어쩌란 얘기입니까? 이런 경우에도 불박차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 그러면 절대 우회전 못해요. 차가 하나도 없으면 할 수 있지만 차가 저거 오고 있으면은 저 2차로 차가 혹시 안전지대 침범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우회전은 못합니다. 그러면 불박차는 언제 우회전합니까? 언제?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어야 돼요. 보니까 마침 차가 하나도 안 보이네. 차가 안 보이는 게 몇 시간 기다리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고 이후에 지금은 그 안전지대를 플라스틱 봉으로 다 막아놨어요. 들어가지 말라는데 왜 들어갔느냐? 아예 구조물로 막아놨어요. 그 구조물이 없더라도 안전지대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상대차 운전자는 내가 직진차인데 왜 우회전차가 날 가로막았어? 내가 피해자야 라고 했지만 그건 말도 안 되죠. 두 번째는 좋아, 내가 안전지대 들어가 잘못했어. 근데 불박차도 그 앞에 횡단보도 있었잖아.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했었어야지. 왜 횡단보도 앞에 멈추지 않고 쑥 들어왔어? 하지만 그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죠.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보행자가 없었어요. 그럼 가도 되는 겁니다. 상대차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보려고 트집을 잡는데요. 이번 사고. 제보자로서는 안전지대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리고 3차로는 우회전하도록 돼 있어요. 저 뒷집은 우회전하도록 돼 있고 직진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막고 있으니까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3차로는 빨간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진차에는 빨간불이에요. 그래서 한심하고 가는데 갑자기 쑥 들어왔어요. 제보자의 잘못이 있습니까? 불박차 운전자에겐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가 골목길 또는 주택가 이면도로라고 그러죠. 신호등 없는 교차들이 참 많습니다. 양쪽의 도로 넓이는 똑같죠. 나는 6시에서 12시 방향으로 가고요. 상대는 3시에서 9시 방향으로 가고요. 그러다 꽝! 사고 참 많이 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빠르진 않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고 있는데요. 교차로 들어가서 오른쪽에서 트럭이 빨리 달려왔네요. 상대차가 빠르기 때문에 불박차 옆으로 턱 틀어졌는데요. 불박차는 멈추는데 그 차가 때리면서 틀어졌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그렇게 빨리 오시면 어떡해요. 저는 벌써 교차를 절반 이상 지나고 있었는데요. 제가 먼저 들어왔고요. 저는 천천히 가고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합니까? 이번 사고는 선생님이 100% 잘못하신 거예요. 하지만 상대편 보험사는 아닙니다. 이거는요.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한 거예요. 오른쪽에서 온 차가 우선이에요. 도로교통법에는 우측 도로, 오른쪽 도로에서 오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오른쪽에 트럭이 오고 있는데 양보 안 하셨잖아요. 양보 안 했으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이죠.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70%, 트럭이 3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는 항상 우측도로 우선이라고 그래요. 또 교통사고 조사하는 경찰관도 거의 대부분 우측도로 우선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나오긴 나와요. 도로교통법 26조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먼저 들어온 차, 선진입차 우선이다. 그리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을 때는 넓은 길차가 우선이다. 도로 넓이가 같을 때는 우측도로 우선이다. 직진과 좌회전일 때는 직진차 우선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 때문에 보험사와 경찰관은 우측도로 우선이다. 언제나 우측차가 우선이고 좌측차가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참 아까 제일 먼저 선진입 말씀드렸죠. 불박차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교차로에. 그럼 내가 선진입이잖아. 그럴 때 경찰관은 그리고 보험사 직원은 선진입은 현저한 선진입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조금 먼저 선진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느 정도가 현저한 선진입이야? 그거는 안전하게 내가 다 빠져나갈 수 있어서 저 멀리서
빵 달려와서 사고 났을 때 그럴 때를 말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불합리해? 그러나 우측 도로 우선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그랬죠. 도로교통법 31조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천천히 가라고 되어 있어요. 천천히 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 정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시 정지는 빼고요. 천천히.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빨리 가면 사고 나죠. 천천히 가야 혹시 저쪽에 차가 오면 탁 브레이크 잡으면 멈출 거 아니겠습니까? 천천히, 즉 서행이라는 것은 위험을 느끼고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말합니다. 이번 사고에서 불박차는 위험을 느끼고 바로 멈췄어요. 근데 그 차가 때렸죠. 불박차는 서행했고 상대차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빨랐고 또는 브레이크를 못 잡은 거죠. 브레이크를 늦게 잡은 거죠. 우측차 우선은 26조에 나오고요. 서행은 31조에 나옵니다. 그럼 31조보다 26조가 앞에 있으니까 우측도로 우선이 더 우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26조하고 헌법 31조하고 26조가 더 우선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헌법인데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측도로 우선이라는 것은 서행을 전제로 합니다.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는 천천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서로 천천히, 나도 천천히, 저쪽도 천천히 서로 이러고 있어요. 누군가는 먼저 가야 될 텐데 그럴 때 오른쪽에서 온 차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지금은 풀박차 들어갔을 때 상대차 없었죠? 그리고 내가 들어갔는데 상대차 빠르게 달려왔죠? 상대차는 서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차 우선을 거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끔 똑같이 빨리 달리다 사고 났을 때는 도로교통법의 우측차 우선이니까 우측차 45, 좌측차 55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통은 둘 다 똑같네. 50대 50 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불박차는 천천히 조금 먼저 들어갔죠. 상대차는 빠르게 달려왔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빠르게 달려온 상대차가 더 많이 잘못했죠. 불박차가 이미 교차로 중간으로 가는데 그때 브레이크도 못 잡고 꽝! 브레이크를 늦게 잡으면서 꽝! 상대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불박차가 조금 먼저 들어온 것도 있죠. 선진입도 일부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고 법원에 가면 당연히 트럭이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제가 진행해 본 사건들에 의하면 지금과 유사한 사건에서 서행하지 않고 빠르게 달려온 트럭 70, 불박차 30 정도로 판결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불박차는 뭘 잘못했을까요? 내가 천천히 먼저 들어갔는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 정지하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건물 때문에 저쪽에 오는 차들이 안 보입니다. 차가 오나 안 오나 잠시 먼저 보고 저 빠르게 오네. 그럼 내가 이따 가야 되겠다. 위험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점, 그 점이 불박차의 잘못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사고는 보험사에서는 불박차가 70% 잘못이라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빠르게 달려온 트럭 70! 서행했지만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들어갔던 불박차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계시죠? 오토바이 탈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요? 안전모죠. 헬멧 쓰고 그리고 시동 걸고 출발해야 됩니다. 자동차 운전하실 때는
앉아서 안전벨트 먼저 매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시동 먼저 걸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 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안전벨트 먼저 매야 돼요. 왜냐하면 시동 걸 때가 급발진으로 나가갖고 앞에 있는 담장이랑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벨트 먼저, 안전모 먼저입니다. 그런데 안전모를 제대로 써야 돼요. 안전벨트 떼깍 소리 날 때까지 제대로 클립에 끼워야 되죠. 안전모도 그렇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 참 특이한 영상입니다. 불박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자동차는 2차로 가고 있고요. 오토바이는 3차로 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좀 더 앞에 가고 있는데요. 잘 가다가 오토바이가 덜컹 뭐가 아이쿠. 이번 사고도 불박차 운전자 급제동하면서 뭔가 떨어진 거라 부딪히면서 덜컹하면서 가벼운 뇌진탕을 입었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뭔가 떨어진 거 그걸 들고 그냥 가버렸대요. 자, 여기서 떨어진 거 뭘까요? 다시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떨어지면서 저 뭐죠? 뒤에 배달하고 해서 뭐 싣고 가다가 개 떨어진 걸까요? 자세히 보면 둥그렇게 생겼습니다. 헬멧입니다. 헬멧. 안전모. 안전모가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가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안전모를 뒤에다 싣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다 써야 되는데. 그러다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떨어진 걸까요? 그게 아니고 머리에 썼는데 아까 오토바이가 덜컹 그때 머리에서도 덜컹 그때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턱끈을 안 했어요. 오토바이 탈 때 안전모 헬멧 안 쓰면은 경찰관한테 부르면 단속되죠? 그럼 범칙금 2만 원이에요. 안전벨트 안 매면 3만 원. 헬멧 제대로 헬멧 안 쓰면은 2만 원. 그러니까 2만 원 걸릴까봐 딱 헬멧을 여기다가 걸쳐만 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가지 엎어 쓰듯이. 그것은 헬멧이 아닙니다. 안전모도 만일에 사고 났을 때 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얹어만 놓으면 지금처럼 덜컥 할 때도 날아가는데요. 사고 나면 사람이 붕 뜨면서 헬멧은 저쪽으로 나가고 사람은 이쪽으로 나가고. 헬멧 없이 공중으로 떴다 머리부터 떨어지면 사망하거나 식물인간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있어서 헬멧을 떨어뜨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냥 가버렸는데요. 나는 다쳤어요. 그리고 차가 헬멧 밟으면서 부딪히면서 오른쪽으로 정지하면서 그런 상황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알고도 그냥 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토바이 운전자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이 떨어지니까 막 가서 헬멧 주워갖고 배달하러 가느라 바빠서 그냥 갔어요. 그리고 자동차랑 부딪힌 것을 난 몰랐어요. 저는 자동차가 놀래서 멈춘 건 줄 알았죠. 아니 놀래서 멈췄으니까 자동차 운전자한테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에 그냥 아이고 창피하다 그래서 그냥 갔어요. 라고 하면은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뺑소니라는 것은 나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냥 갔을 때인데요. 그런데 아이고 헬멧하고 부딪힌 줄 몰랐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뺑소니는 어렵고요. 그리고 과실비율은 당연히 100대 0이죠. 내가 2차로 가는데 3차로서 뭐 툭 떨어지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가 크게 다친 건 아니에요. 가벼운 한 2주나 3주 진단 나왔고요. 자동차 수리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것은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헬멧을 제대로 턱끈을 끼우지 않으면 헬멧 안 쓴 거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나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상대편에서 갑자기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해서 오토바이를 딱 때렸을 때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죽거나 식물인간 됐을 때 왜 헬멧을 똑바로 쓰지 않고 베끼졌느냐 그 점에 대해서 과실 10 내지 20%까지 잡힐 수 있으니까요. 안전모 꼭 턱끈 채우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면 멈춰야 되죠. 이미 정선을 지나친 상태면 쭉 빠져나야 됩니다. 물론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불과 3m, 5m 거리에서 거기서 황색 신호가 켜지면 도저히 멈출 수 없으니까 그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딜레마 존이라고 그러는데요. 하지만 한 30m 앞에서 황색불 켜졌을 때 그때는 멈춰야 되겠죠. 멈추지 않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가려다가 교차로 통과하면서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인데요. 속도가 빨라 보입니다.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인데 지금 속도는 거의 100km 될까요? 저 앞에서 황색신호 바뀌었는데 그대로 통과하다가 아이쿠. 이번 사고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황색신호 바뀌었을 때 멈추려 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려 한 거, 내가 제한속도 빨랐던 거, 그거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렇게 대각선으로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쭉 빠져지고서 멈추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이거는 상대 차에도 상당한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상대 차는 무슨 소리예요? 신호 위반했잖아요. 나는 그 차가 안 올 줄 알았지요. 내가 아무리 대각선을 가든 우지 가든 그것은 나한테 묻지 마세요. 신호 위반은 제 100% 잘못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이번 사고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인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녹색 신호에서 언제 황색 신호로 바뀌는지 봐야 되겠죠? 자, 잘 가고 있는데 바로 이때! 정지선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 20 내지 30m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25m에서 3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보세요. 자동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 그리고 네 대째 조금 보이죠? 오토바이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과 실제로 조금 뒤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네 대와 그리고 그 앞에 자동차 사이의 공간, 그런 거 생각하면 적게 보면 25m, 조금 여유 있게 보면은 30m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곳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입니다. 80으로 달리다가 이 지점에서 황색 신호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떡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냥 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럴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브레이크 밟으면 정지선에는 멈추지 못하더라도 정지선 앞에 횡단보도가 있죠. 횡단보도가 약 10m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40m, 거기에 멈출 수 있었을 겁니다.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멈출 수 있었을 텐데 달리던 속도가 있으니까 내 속도로서는 도저히 못 멈춰. 그러나 그냥 가야지. 그게 불박차의 잘못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딜레마 존이다. 따라서 신호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토바이는 신호 위반했고요. 과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속의 신호 위반, 나쁜 거 두 가지 다 있으니까 오토바이 100% 잘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토바이보다 조금 더 앞에서 막 정선을 지나면서 황색 신호 들어온 차가 제한속도 지켜서 가고 있었을 때, 근데 상대차가 저기서 대각선 들어왔을 때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우회전한 차는 우측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돌아왔고 1, 2, 3차로가 있으면 3차로로 우회전을 해야 돼요. 3차로 우회전해서 왼쪽 깜빡 켜고 2차로 쭉 가다 다시 왼쪽 깜빡 켜고 1차로 차곡차곡 한 칸 또 한 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대각선은 쑥 들어왔어요. 게다가 깜빡이도 안 켰어요. 깜빡이 안 켜고 대각선 들어왔는데요. 상대차 운전자가 왜 저렇게 들어왔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이 텅 비어 있어요. 3차로에 주차된 차가 있다든가 3차로에 차들이 밀린다든가 그럴 때는 1차로까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앞이 텅 비어 있는데 왜 저렇게 들어왔을까요? 상대차 운전자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상대차 운전자의 궤적으로 봐서 혹시 불법 유턴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즉 0유턴. 저쪽에 유턴 구역선 있죠? 그것은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선입니다. 그런데 차가 안 오니까 옳지 저기로 내가 유턴해 가야지 그렇게 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일부 듭니다. 왜냐하면요.
대각선 쭉 오다가 빵! 그러니까 그때 핸들을 틀게 보입니다.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깜빡이 없이 대각선 들어온 거 그것도 매우 위험한 겁니다. 차로 변경할 때 제일 나쁜 거 깜빡이 없이 차로 변경하는 거. 두 번째 나쁜 거 아니 첫 번째는 거의 비슷하게 나쁜 거 대각선을 쑥 들어오는 거. 대각선 들어오면 뒤가 안 보여요. 한 칸 한 칸 들어가야 깜빡이 켜고 뒤에 차가 원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면서 들어갈 텐데 대각선 가면 안 보이잖아요. 이쪽이요.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고개 안 돌리면 안 보입니다. 결국 앞차 쪽에서 대각선으로 들어온 승용차 측에서 오토바이 100%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오토바이가 황색불에 들어갔지만 중간에서 빨간불로 바뀐 것도 아니에요. 영상 보세요. 이번 사고 오토바이가 시속 80도에서 한 시속 70 정도로 정선을 막 지나면서 황색 시도로 바뀌었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대각선으로 쑥 들어온 채의 잘못도 결코 만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조금 더 잘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오토바이 60, 대각선 들어온 차 40 정도로 보이는데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오토바이 70, 승용차 30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